왕좌의 게임 시즌 6-5기 마음하트. 존 스노우의 부활과 아리아 스타크의 피해 결혼식 복수.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의 정체와 존 스노우의 부활. 존 스노우가 나이트워치 대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검은 성은 존 스노우를 살해한 알리서와 그를 따르는 나이트워치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존의 절친한 동료였던 에드를 비롯한 몇몇 대원들만 존의 사체를 지키며 대항하기에 이릅니다. 에드는 존 스노우가 하드홈에서 목숨을 걸고 데려온 와이들링 야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고 결국 야인들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이기면서 알리서와 그를 따랐던 대원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스타니스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어버리자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는 시리에 빠졌지만 다보스의 부탁으로 붉은 마녀는 살해당한 존 스노우의 시체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주술을 하게 되지만 크나큰 기대를 갖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 스노우가 부활하자 멜리산드레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한 존 스노우는 알리서와 그를 따르던 대원들을 사형에 처하고 사령관직을 에드에게 맡깁니다.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는 흑마법으로 랠리를 죽이는 등 그 능력을 스타니스에게 인정받기도 했지만 이후 특출난 활약은 없었는데 혼자만의 장소에서 목걸이를 풀자 목걸이의 색이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를 짐작하기도 힘든 노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즌 4 7화 마킹버드에서 욕조에서 목걸이를 벗고 있는 장면이 있었으므로 젊어 보이는 게 목걸이 때문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합니다.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는 에소스 극동에 있는 아샤이에서 온 르로르를 섬기는 무녀이자 여사제로 그림자술사로 그림자술, 혈마법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 능력 등 여러 가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 스타니스 바라테온에게 그가 르로르 신앙의 전설적인 영웅 아조르 아아이의 환생임을 선언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얻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렌리 바라테온과 스톰즈 엔드의 성주 코트나이 펜로즈를 그림자 저주로 죽였으며 그림자의 경우 매우 그로테스크하게도 멜리산드레가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임신부처럼 빵빵하게 부푼 배와 허벅지 사이에서 그림자 인간이 쑥 튀어나오는데 이 그림자는 랠리가 갑주를 입고 칼을 차며 완전 무장하고 있었는데도 대항할 틈도 안 주고 랠리를 손쉽게 참수해버립니다. 초인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녀가 부린 마법 중 일부는 사실 마법이 아니라 화약 같은 인화성 물질이나 독약 물질들을 이용한 속임수였으며 불꽃에 비춰지는 예견을 잘못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벽 너머 야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으며 교단 주류파와는 따로 활동하고 지위 자체도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는 것은 볼란티스에 있는 르로르 대신전의 대사제 베네로는 데너리스 타르가르엔이 아조르 아하이의 환생이라고 선언하고 그녀를 도우려고 모코로를 파견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불 속에서 윈터펠에서 싸우고 있는 존을 보았다고 하면서 스타니스의 죽음 이후로는 존 스노우를 섬기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탈리 가문 마이스터 세멜 탈리. 세멜은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시타델에 가기 전 고향인 호닐에 갑니다. 세멜은 길리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속이고 집에 맡기려고 했지만 아버지 탈리 영주는 여전히 세멜을 무시하고 길리가 야인임을 들키자 무례하게 대하자 세멜은 집안의 가보인 발리리아 강철검을 몰래 집어들고 길리와 함께 시타델로 향합니다. 탈리 가문 하우스 TARLY의 가언은 선봉이며 자기는 엔드 AMPMBS 피온 힐의 영주로드 어브혼 힐이다. 세멜 탈리의 본가이기도 한 탈리 가문은 남부 지역의 귀족 가문으로 티렐 가문의 충직한 기수이자 도른의 변경을 수호하는 변경 영주 중 하나이며 대대로 유명한 무인들을 배출하면서 이름을 떨친 가문이기도 합니다. 탈리 가문의 본성은 호니론 힐로 도르네와의 접경지대인 붉은 산맥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변경에 위치해 있는데도 의외로 부유한 가문으로 시조는 초록손 가스의 자식들인 사냥꾼 할론과 뿔 헌돈이라고 하며 숲의 마녀와 결혼하여 그녀의 힘으로 수백 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무인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서 랜딜 탈리는 탈리 가문 사람이 마이스터가 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이스터가 되면 영주들에게 굽신거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세멜 탈리는 아버지에게 아들 취급을 못 받고 결국 밤의 경비대에 강제 입대하게 됩니다.
현 가주인 랜딜은 7왕국 전체를 통틀어도 손가락에 꼽힐 명장으로 로버트의 반란 당시 로버트 바라테온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전적이 있으며 5왕의 전쟁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가문의 보검으로 발리리아 강철로 만든 명검 하츠베인 HEARTSBAN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서는 탈리 가문의 영주인 랜딜 탈리가 티렐 가문을 배신하고 라니스터에 붙으면서 결국 티렐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리 가문 역시 미린에서 건너온 데너리스의 공격을 받아 참패하고 랜딜 탈리와 그 후계자인 디콘 탈리까지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데너리스가 항복을 요구하지만 둘 다 꿋꿋하게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틸리 가문의 가주와 유력 후계자가 모두 죽었지만 계승권이 없는 세멜 탈리가 아닌 세멜의 여동생 탈라 탈리가 가문을 이어받게 됩니다. NDMBSP 랜딜 탈리의 아내 멜리사 탈리와 세멜의 여동생 NDMBSP 탈라 탈리. 멜리사 탈리는 랜딜 탈리의 아내로 플로렌트 가문 출신이자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아내 셀리스 플로렌트와 사촌으로 알레스터 플로렌트가 멜리사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다르게 상냥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탈라 탈리는 세멜의 여동생으로 탈리 부자가 데너리스에게 타죽고 셈에게 계승권이 없는 관계로 다음 영주는 탈라가 됩니다. 세멜이 혼의를 떠나며 가져간 가장 귀한 가보 발리리아 강철검도 전쟁터에서 온전히 보존되고 이후 세멜 탈리에 의해 조라 모르몬트에게 전해집니다. 역전의 용사이자 자신에게 가르침을 줬던 제우 모르몬트의 아들인 조라가 갖고 밤의 왕과의 전투에서 활약해주길 바란 것입니다. 조라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아버지인 제우 모르몬트를 기리고자 조심스럽게 하츠베인을 받아듭니다. 탈리 가문의 선조 중 한 명은 왕좌의 게임이 아닌 200여 년 전을 그린 하우스 오브 드래곤 주요 사건 중 하나인 용들의 춤. 시기에 알란 탈리는 라엔이라 공주를 지지했는데 알란 비즈버리 오웬 코스타인 공과 함께 군대를 이끌며 북상하던 오르문드 하이타워 공과 허니와 인강 근처에서 전투를 벌였고 여기에 타데우스 로안 공과 비터브리지의 서자 톰 플라워스 경의 군세까지 합류하여 포위 공격을 가하여 오르문드의 군대를 전멸시키기 직전까지 몰았지만 다이론 타르가르엔 왕자와 테사리온이 오르문드 공을 지원하러 왔고 병력차는 용의 앞에서 무의미했습니다. 이후 포로로 사로잡히며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램지 볼턴과 존 스노우의 서자들의 전쟁 윈터펠 전투. 루즈 볼턴은 아들 램지를 산사와 결혼시켜 라니스터가의 반기를 들었기에 라니스터군이 쳐들어온다면 전체 북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북부의 도움을 위해 필요한 산사가 태온과 도망치고 램지는 미친 듯이 산사와 태온을 뒤쫓지만 브리엔과 포드릭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브리엔은 산사를 섬기게 되고 존이 있는 검은성 블랙캐슬로 함께 떠나고 태온은 강철군도로 돌아갑니다. 사이코 램지는 남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 루즈 볼턴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새엄마와 아기도 개들의 먹이로 줘 죽이는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스타크 가문에 충실했던 움버 가문은 북쪽에 위치한 가문이기에 야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도움을 요청하러 볼턴가의 램지를 찾아오면서 선물로 리콘 스타크와 야인 여자 오샤를 건네주고 오샤는 기회를 엿보다가 램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도리어 램지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블랙캐슬에서 존 스노우는 윈터펠의 영주이자 북부의 왕이 된 램지에게 서신을 받게 되는데 만약 산사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야인들과 리콘을 죽이겠다는 협박이 쓰여 있었습니다. 램지의 병력은 5,000여 명, 존 스노우를 도와줄 수 있는 도르문트의 와이들링은 약 2,000여 명으로 턱없이 부족하자 산사 스타크와 존 스노우는 스타크 가문을 도와줄 수 있는 가문들을 모아 윈터펠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베일에 간 리틀핑거 피터 베일리시는 로빈에게 지난번에 안전한 곳으로 가다 볼턴과 군사를 만나 결혼하게 된 거지만 산사가 도망쳤으니 구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베일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리틀핑거가 산사를 찾아와 모트 케일린의 베일의 군사가 와 있다고 말하지만 산사는 램지와 혼인시킨 것에 이미 신뢰가 잃어버려서인지 리틀핑거의 도움을 거절하고 존과 산사는 병력을 모으기 위해 북부의 여러 가문들을 찾아가나 적은 수의 군사밖에 모으지 못하지만 결국 윈터펠로 진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존 스노우와 램지 볼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램지는 리콘 스타크를 살려주겠다며
존 스노우에게 보내지만 화살로 쏴 죽이고 분노한 존 스노우는 단독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며 함정에 빠져버리고 존 스노우의 병력이 램지의 군대의 수세에 몰려 패배 직전까지 갔을 때 리틀핑거가 데리고 온 베일의 병력이 존 스노우와 북부의 군대를 구해주고 램지는 산사에게 붙잡혀서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개사육장에 넣어져 굶주린 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북부인들은 존 스노우를 북부의 왕으로 추대하지만 리틀핑거는 산사에게 본인이 철왕좌에 앉고 산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한편 다보스는 화영장소에서 스타니스 딸 셔린의 불탄 장난감을 발견하고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가 어린아이를 화영시켰다며 존에게 사형을 청하지만 존은 붉은 마녀를 북부에 다시 오면 사형시키겠다며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존 스노우와 램지 볼턴의 서자들의 전투는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제1차 윈터펠 전투와는 다르게 스타크 가문의 두 자녀 존과 산사가 가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므로 명분이 강력했고 북부 가문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램지는 이름난 미친놈이라 북부인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했으며 당시 스타크 가문에서 생존이 확인된 유일한 적자 리콘 스타크를 포로로 잡고 있었으니 존으로선 가문을 일으키고 또한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었습니까? 다만 이런 표면적인 데의 명분과는 달리 산사는 리콘이 램지의 북부 장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리콘의 구출에는 존과는 달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 말고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화이트 워커의 남침이라는 웨스테로스 대륙의 존망이 걸린 대위기에 북부 전체가 힘을 합쳐 대항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적인 볼턴 가문과 결판을 낼 필요가 있었지만 볼턴 가문은 강력했고 스타크 가문은 롭 스타크 사망 이후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북부의 다른 가문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력 가문인 카스타크 가문과 엄버 가문은 아예 램지에게 붙었기에 힘의 차이가 확연했으므로 존과 산사는 북부의 나머지 가문들을 찾아다니며 협력을 구했지만 호누드 메이진 모르몬트 가문의 병사 수백 명을 얻는 데 그칩니다. 작은 외할아버지인 툴리 가문의 블랙피쉬는 라니스터, 프레이 연합군에게서 리버런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고 글로버 가문은 존이 끌고 온 야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협력을 거절하면서 종합적인 전력차가 상당했으나 존은 시간의 촉박함과 더 이상의 병력 충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산사의 만류에도 전투를 감행하게 됩니다. 서자들의 전투에서 존 스노우는 지휘관으로서의 전술 전략은 사실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스노우는 이 전투의 가장 큰 대의명분이자 윈터펠의 가장 정당한 후계자인 리콘 스타크를 전 군대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서자인 그가 북부의 진정한 후계자인 리콘을 권력의 라이벌로 보지 않고 사수하려 한 최후의 수호자였다는 점에서 그가 진정한 북부의 수호자이며 서자이지만 명예로운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그가 자연스레 북부의 왕으로 추대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력 약세인 상황에서 존 스노우가 램지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했을 때 램지는 전세가 자신이 유리한데 그런 짓을 할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전세가 뒤바뀌자 램지는 치사하게도 그때 말한 1대1 대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드립을 치고 존 스노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객관적 관점에선 상당히 멍청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말을 지켜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1대1 대결을 받아들이고 램지를 가볍게 피떡을 만들어버립니다. 왕좌의 게임 시리즈 세계관 자체가 명예결투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고 그 판결 결과가 절대적일 정도로 1대1 결투의 승리는 신의 권능이자 선택으로까지 여겨지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존 스노우는 명예로운 11 결투의 승리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자들의 전투에서 존 스노우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 조심스레 후방에 있었다면 직면하지 않았을 최악의 위기를 자신의 실책 때문에 초래하여 가장 먼저 뛰어든 관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선두에 서서 무쌍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대가 전멸할 때까지 끝까지 군사 뒤에 숨었던 램지와 명확하게 비교되며 존의 용맹함과 무쌍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왕좌의 게임 세계관으로 보나 거친 북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나 와이들링의 시각에서 보나 매우 인정할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애초 와이들링이 이 윈터펠 전투에 참가한 원인이 존 스노우가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각오하고 전면에서 싸웠기 때문이고, 존 스노우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장 앞에 서서 목숨을 거는 모습은 이후 다른 가문들이 존 스노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행동은 분명 어리석어 보일진 몰라도 존 스노우는 명예와 용맹함과 무쌍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으로서 아무런 반대 없이 북부의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몬트 가문 아리아 스타크를 능가하는 어린 소녀 당주의 용맹함. 모르몬트 가문 하우스 MORMONT의 문장은 녹색 숲에 있는 검은 곰이며 가오는랜드 AMPNBS 피어기 우리가 서 있다의 위 스탠드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멸문지화를 당한 북부의 왕 스타크 가문에 충성하는 가문 중 하나로 근거지는 곰섬으로 전통 때문에 여전사들이 많습니다. 비록 세력이 큰 가문은 아니지만 오래되고 유서 깊은 가문으로서 발리리아 강철검을 갑오로 보유하고 있는 가문 중 하나입니다. 바스타드 소드인 긴 발토베로 NGCLAW로 원래 영주 자리를 계승한 조라가 가지고 있었으나 망명할 때 놓아두고 갔으면 제후 모르몬트가 다시 소유하다가 존 스노우에게 주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곰처럼 우직한 인물들입니다. 시즌 6에서는 매지의 딸 리안나 모르몬트가 당주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몬트 키베모아레모엔티 키프 어브 하우스 MORMONT. 리안나 모르몬트는 매지 모르몬트의 막내딸로 매지가 조라 모르몬트의 고모니까 리안나는 조라의 사촌 여동생이 되며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리안나 스타크에게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가문의 영지 곰섬에 남은 매지의 4딸들 중 하나라고 언급되는데 어머니,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스타크 가문의 충성파로 북부로 온 스타니스가 충성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자 곰섬이 아는 왕은 오직 북부의 왕뿐이리니 그 이름은 스타크이다. 베어 아일랜드 노즈 노 킹 버터 킹 인 더 노스 후즈 네임 이즈 스타크는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스타니스가 강철인들을 무찌르고 디부드 모트를 글로버 가문에게 돌려주자 모르몬트 가문은 스타니스 지지를 선언하는데 이때는 남은 자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둘째 알리센느를 스타니스군으로 보냅니다. 모르몬트 가문은 백귀 군단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가주인 리안나 모르몬트가 어린 나이에 윈터펠 성문을 지키다가 거인 와이트와 동기어진하고 조라 모르몬트는 데너리스를 지키다가 전투 중에 입은 수많은 부상 탓에 전사하면서 모르몬트 가문은 사실상 그 끝을 맞이하며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서 장렬하게 산화하게 됩니다.